오늘은 지역과 세상 수지빅괴를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수지빅괴는 그야말로 감중년, 물, 곤삼절, 땅, 지금 땅 위에 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죠. 물은 땅이 있어서 흐를 수 있고, 또 땅은 물이 있으니까 만물을 기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참 친한 것으로서는 물과 땅보다 더 친한 게 없다. 윗사람은 감중년 물, 밑에 사람은 곤삼절 땅. 그러니까 정치하는 자와 백성이, 국민이 그야말로 참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서로 돕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꾀가 비꾀예요. 그래서 여기 비자도 보면은 우리가 비자를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함께한다는 글자를 보면은 끝을 동자가 있죠. 네, 끝을 동자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 두 사람이 이건 행할 행자와 이건 그칠 띠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행하고 함께 그치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글자예요. 이 사람 인자를 이렇게 끝을 동자를 간단히 써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글자의 그 원형이 틀리다 보니까 그 원의를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옛 글을 보면은 이 끝을 동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지금 왼쪽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비꾀는 사람인 자를 갖다가 반대 모양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뜻을 동자로 이렇게 써도 될 텐데, 어?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반신. 그러니까, 이것은 왼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뜻을 동자는 왼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수지빅괴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람이 옛날에 구습을 버리고 옛날에 좋지 않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리고 남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반신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잘못된 거 고치고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비유하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지요. 그러니까 고려조 때에 거기서 충성을 다 했던 고려조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새 나라가 들어섰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 역사에 함께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참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었으니까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은말주초,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에 쓰여진 글이죠. 그러니까 은나라 말기 때에 이게 참 악한 정치, 폭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새 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악습을 이렇게
좋지 않은 근데 이걸 참 얘기가 참 그렇구만요, 이게. 그 시에 새로운 시대, 이제 새 나라가 들어서고 하니까 과거에 젖어들었던 그런 구습을 버리고 새 시대에 이제 함께하는 그런 뜻을 담는 겁니다. 이게 빛자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은 수지 빛자의 뜻을 참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문장의 뜻, 경문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여기 비교에는 윗사람도 돕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돕고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돕고 한다는 그런 함께 한다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괴입니다.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왕조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동양사상은 왕도 정치, 우리가 왕조 정치가 너무 참 너무 캐캐묵은 그런 용어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옛날에 왕조 정치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어진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용어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어진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그래서 감중년 물, 은택을 베푸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은 그 물을 받아서 또 만물들을 기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수지집주에서 왕도 정치, 어진 정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수지집주에 보면은 비는 원서 호대, 원서라는 말을 썼어요. 원서. 여기다가도 취득점 섭자를 썼네요. 원서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참 이 뜻이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자는 이게 근원 원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언덕 밑에 샘천자를 약자로 쓴 거예요. 흰백자에다가 무수자를 이렇게 생략한 글자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비들 보면 음수사원이라 뭐 그런 말도 있죠. 음수사원이라. 한 모금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의 근원이 어디서 이어졌을까? 그걸 본다 이게 음수사원. 그 원자가 바로 그런 뜻이죠. 이게 새 나라가 들어섰으니까 이 나라가 옛날에 그 이전의 나라가 어떤 원인으로 멸망을 했으며 또 우리나라는 어떤 연유로 해서 지금 새 나라를 세웠을까? 그 근원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나라가 이제 들어서서 이제 장차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이 정사를 펼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도모하는 자리에 우선 근원을 헤아리고 근원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요 시초점 섭자 시초점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를 향해서 묻는 거지요. 그 대죽변에다가 무당무자를 쓴 겁니다. 무당무자를. 그래서 과거에 근원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미래에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또
미래에 영속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인정을 펼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 수지 빗귀에 보면은 뭔 얘기를 썼냐면은 왕용 삼부다라는 그 구절을 썼어요. 말몰구자죠. 왕이 세 방면으로 말모는 법을 쓴다, 이 얘기. 자, 이게 요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하는 겁니다. 옛 고서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 참 어진 정사를 펼친 분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분을 누구를 뽑냐면은 물론 요승도 뽑지요. 요승도 뽑지만은 하나라를 멸하고 은나라를 세운 상나라를 세운 탕민금을 여기 수지 빗대의 고사에 구체적으로 뭐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탕민금의 고사를 인용을 해서 요 왕용 3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옛날에는 농한기 때가 되면은 왕이 사냥을 해요. 농한기 때에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선 이제 무도 익혀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제 천재도 지내고 또 음식물을 또 이렇게 비축을 해가지고 손님도 접대하고 또 자신들도 먹고 이런 용도로 사냥을 하는 겁니다. 사냥은 옛날에는 필수적인 의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탕민금은 참으로 어진 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냥은 사냥하지만은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었지요. 그 고사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탕민금의 쿵망귀신, 탕민금의 쿵망귀신, 이게 뭐냐면 이게 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축하한다 꼭 그런 뜻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남한테 문병을 가가지고 뭐 때로는 이제 금일봉도 할 수도 있겠죠. 그때 뭐라고 쓰냐면은 뭐 쾌유를 쓰든지 또는 뭐 회복을 쓰든지 회복한다 또는 요거 병길 몸에다가 이렇게 쓰면 병 나올 유자인데 되게 옛날 선비들이 이런 병길 몸 같은 걸 쓰기 싫어하다 보니까 그냥 요 글자를 갖고서도 병 낫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회유, 회복하기를 축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란다, 기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축문이다든가 할 때 그런 축이 축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원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축망기심이 뭐냐면 이게 망자가 그물망자예요. 그물망자. 이게 그물을 치면서 기원을 했던 그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마음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좀 고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탕민금이 이렇게
이제 사냥을 나가고 하는데, 뭐, 그 책에는 어떤 책에는 뭐 외출했다라고도 합니다만, 그 어떤 사람이 그물을 치면서 자천강하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날짐승이며 땅에서 뛰어다니는 들짐승이여 모두 내 그물에 걸려다오 하면서 사방으로 다 막아가지고 그물 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탕리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이러다가는 짐승들이 다 씨 말라버린다 하면서 한 면을 틔우고 한 면만 그물을 치면서 욕자어든 좌하고 왼쪽으로 가고 싶은 짐승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짐승은 오른쪽으로 가고 불용명자는 내 명을 듣지 않는 자는 입 오망하라 내 그물에 걸려다오. 그렇게 기원하는 신문을 지어서 한 면만 세 면을 트고 한 면만 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어진정사의 어떤 어진정사를 표방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후들이 뭐 36개 뭐 제후들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제후들이 야 천민금의 마음이 저렇게 금수에까지 쳤구나. 저 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함께 아니할 수 없다 해가지고 모두가 함께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라의 걸왕을 몰아내고 이제 상나라를 세웠죠. 후에 가서는 은나라라고 고쳤습니다만은 상나라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게 탕리근의 그 어진 마음으로 천하를 얻었다. 네, 그래서 680년인가요? 그 오랜 역사를 은나라가 이어왔죠. 누려왔죠. 바로 이 탕리근의 촉망이신. 그래서 이게 촉망이라는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망이라는 게 뭡니까? 그물망자지요. 그물망자예요. 짐승도 그물로 이제 뭐 물고기도 그물로 잡고 짐승도 그물로 잡고 뭐 또는 뭐 덫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은 여하튼 뭘 걸리게 해가지고 잡아들이기 위한 것이 그물입니다. 근데 그물이 꼭 이렇게 나쁜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복글씨 같은 경우에는 복글씨가 이렇게 중화 이꾀 이꾀 갖고 여기 이는 이하라 걸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역에서 이꾀 하면 걸리는다는 뜻이구나. 이게 불로도 얘기를 하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자생을 못해요. 이게 물체에 붙어야만이 불은 살아나는 겁니다. 남의 의지함으로써 살 수 있는 것이 불이에요. 그래서 불은 걸린다, 붙는다, 뭐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아래 위로 해서 다 이게 걸리게 하고 하는 이 중화립배의 상을 보고 복글씨가 그물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복글씨가 짐승들도 잡아들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밝은 문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글씨를 인문지조다 이런 말을 쓰죠. 인문지조다. 네, 우리 복글씨 사당에 가면은 인문지조다라고 이 네 글자가 딱 현에 되어 있습니다. 걸려 있지 현판에 현판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복글씨는 이 그물을 이용해서 세상을 구제하려고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물을 이용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도탄에 빠뜨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물을 이용해서 세상을 구제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물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는 그렇게 걸리게 한다는 뜻이지만 결국
누가 그물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그물을 쓰신 것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불가에도 보면 법망경이라는 게 있어요. 법망경. 네, 불경범자에 그물망자 썼죠. 네, 그물망자 썼어요. 부처님이 저 고해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시려고, 그물로 구제하시려고. 네, 그 그물망자예요. 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경범 하지만은 숲풀림 속에 이게 바람 풍자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숲 속에 바람이 쫙 부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을 살리는 덕이 있죠. 바람이 만물을 살리는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 풍자도 무릇 범자에 벌레 풍자 쓴 거예요. 봄철에 바람이 한번 불면서 만물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기르는 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우리가 어떤 군자의 덕을 갖다가 바람으로 비유를 하지요. 맹자에 그래서도 보면은 군자지 덕은 풍야요 소인지 덕은 초야라.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만물을 살리는 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람을 군자의 덕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람은 만물을 살리는 덕으로 어떤 군자의 덕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법망경할 때 이게 불가의 어떤 그런 뜻인데, 그쪽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이죠. 세상을 기르는 뜻이죠. 그런 책이다, 이런 얘기. 세상을 구제하는 책이다. 이건 부처님이 세상을 구제하는 것을 이렇게 그물망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 요거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왕룡삼부다. 거기 수부기교에 가면은 구오효에 현빈이 현비다라는 요 말을 썼어요. 구오효짜리를 천자짜리 그런 말을 썼어요. 거기 왕룡삼부의 실전그만이 의견이 되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거기 왕룡삼부를 요즘 사람들은 대개 이걸 갖다가 왕이 세 방면에서 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왕두정치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왕룡삼부는 뭐냐면 세 방면을 키우는 겁니다. 세 방면을 키우고 한 방면만 취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세 나라가 들어섰어요. 세 나라가. 거기에 물론 나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 뜻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또 배반도 안 하면서 동조도 안 하는 그런 세력도 있는 것이죠. 아까 탕리님이 욕좌하던 좌하고 요구하던 우하고 왼쪽 가고 싶은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짐승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추론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정치를 펼치는데 동조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특별하게 무슨 여기에 특별하게 어떤 심하게 반항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런 것. 이게 왕두정치예요. 한 면만 튀어놓고 세 방면으로 말몰이해서 짐승을 잡고자 하는 것은
그건 왕도 정치가 아니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은 짐승을 이제 모는데 세 방면을 키우는 겁니다. 왼쪽으로 피하는 짐승, 오른쪽으로 피하는 짐승.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네. 또 나한테 들어오는 그런 짐승은 그냥 두는 겁니다. 반대로 정면에서 등 돌리고 달아나는 것만 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왕용삼부의 뜻이에요. 왕용삼부. 그게 어진정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법 저런 법으로 자꾸 올가매고 하는 거, 이건 왕도정치의 표상이 아니죠. 네. 사람들이 어쨌거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네,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도 정치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둔 게 뭐냐면 정전법이에요. 정전법. 여기에서 제가 정전법에 대해서는 뭐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 고유의 사상이에요. 뭐 우리 문헌에는 이 정전법에 대해서 맹자에 그래 가면 소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맹자의 참 설명이 아주 수상합니다. 그러나 그 대의를 이해를 해야지 그냥 구절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 정전제, 사실 우리 동이족의 상징적인 건데, 우리 한국 할 때 나라 한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열십자가 이렇게 있지요. 이 사실 이 글자에 만든 것이 사실 여기에 유래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여하튼 간에 이 왕도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제도가 바로 이게 정전법, 그 중에 하나가 정전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제도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경제와 교육,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하고서 한번 맹자의 글을 읽어보세요. 그 글을 보면은, 야, 역시 참 맹자가 시호를 아성공으로 시호를 받았고, 덕음아자 승인성자 아성공으로 이 시호를 받은 것이 참 연유되는 게 있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글이 참 좋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생각 없이 읽으면 딱딱하기만 해요. 잘 몰라요. 이게 바로 이 정전제와 정전제 속에서 어떤 교육을 가르치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 가면 이게 현비라는 말이 있어요. 현비. 여기 현비가 이 현자 여기 썼어요. 이 주역이 글은 그냥 문장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또 주역보다 오래된 글이 없지요. 다른 글들은 역사를 거치면서 글자가 훼손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역만큼은 진나라, 우리 보통 글자가 훼손된 때가 언제입니까? 진나라 때 분서갱이죠. 네, 분서갱입니다. 또 한 차례는 이제 한나라 때 왕망에 의해서 또 한번 이 화를 한번 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살아남았던 책이 뭐냐면 주역이에요. 진시황이 주역은 부살르지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로운 책이니까. 그래서 이 주역은 그냥 그대로 전해져 온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역은 그 글자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그냥 지금 해서 뭐 문자 쓰듯이 뭐 이런 뜻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역의 글은 다른 글들하고는 달라요. 주역의 글들은 회상에 근거해서 문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회상을 잘 알아야 돼요. 주역은. 그래서 우리 주역은 주역을 아는 분들한테 좀 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회상을 계속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 현자라고 했는데, 이 현자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네. 이 현자의 어떤 뜻을 살리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자가 어떤 의례 때에 쓰는 관이 있어요. 그게 멸류관입니다. 멸류관. 네. 그 멸류관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멸류관이 요 뜻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은 날일자에 시사자 둘을 쓰고 머리혈자를 썼어요. 우리가 보통 그냥 세상에 나오지 않고 산속에 숨어서 돌을 닦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인이다. 아니 유자가 아니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아지랭이 유자죠. 그러니까 산속에 이건 아지랭이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여기 찍어야만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지, 이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지랭이 유자라고도 써요. 예, 그러니까 산속에 숨어있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현자는 뭐냐? 이 천자가 밝은 정치를 하니까, 인군이 밝은 정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산속에 숨어있던 모든 사람들, 은둔 중자들이 이제는 내 뜻을 한번 펼쳐야겠구나. 네. 그래서 다들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나타날 현자예요. 날일자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숨어있는 모든 것들 다 이제 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가 이 멸류관이 갖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 신사자 쓴 거예요. 여기에 물론 물방울 형식으로 이렇게 구슬을 갖다 이렇게 매달았지만은, 천자는 여기 12줄을 달고 제후는 9줄을 갖다가 달았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요 날일자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뜻으로 이렇게 장식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또 이제 또 이렇게 그 수를 들이운 또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천자가 물론 밝은 정치를 해야죠. 태양과 같이 밝은 정치를 해야 되지만은, 너무 밝은 정치를 하면은 세상이 함께 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앞에다가 수를 갖다가 들이운 것은 뭐냐면, 다 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어쨌거나 천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고도 못 들은 척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밝게 하면은 세상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귀마귀 술도 있어요. 귀마귀. 이 멸류관에 이게 앞에 술을 늘어뜨리고 귀를 막게 하는 뜻이 뭘까요? 너무 밝게 듣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야 큰 것만 보고 큰 것만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 지화 명의궤 가면 용회 이명이다. 그 몸을 써서 자신의 덕을 지혜를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게 있는데 그 지화 명의궤 나와요. 이런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천자가 이렇게 세상을 밝게 보고 정사를 도모하니까 그리고 인정을 펼치니까 모두가 여기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 함께 하는 바 바로 이 수지립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물이 땅에 의지해서 흐를 수 있게 청취는 백성들의 의지 안 할 수가 없죠. 나라는 그래서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겁니다. 백성을. 그래서 국은 이민의천이다. 나라로 근본을 하늘을 삼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반면에 또 땅은 물이 있으니까 땅에서는 만물을 키우는 것이죠. 그게 물이 있으니까 만물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는 아랫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아랫사람들은 또 윗사람에게 의지하고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 속에는 새 나라, 이제 새 역사가 이제 들었으니까 옛날에 젖어들었던 후퇴의연한 그런 악습, 패반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 시대를 맞이해서 예전에 봤던, 예전에 행했던 그 태도를 고치고 등을 뒤돌려서 반신해서 이제 남을 따라가는 그런 뜻을 담은 꾀가 빗꾀입니다. 빗꾀. 사실 제도가 뭐 제도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은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에는 선악이 없어요. 뭐가 더 좋은 제도냐,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그 제도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는 선하게 이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이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그물 갖고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그 그물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포악한 정치에서 남을 잡아들이고 그냥 포악한 정치, 그물질 해가지고 남을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은 그 그물을 이용해서 세상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수지립계에서 왕도 정치 사상을 한번 이렇게 논해봤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